난 그렇게 그들에게서 벗어났다. 벗어나기만 하면 해방감을 느끼며 어떤 구속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. 한동안 갈피를 못 잡고 헤매다 한 곳에 정착해 일하고 있던 중 그 여자에게 음성 메시지가 왔다. 너도 서운한 게 있겠지. 미안하다고 생각은 한다. 하지만 다 너리한 행동이었고 난 지금 너무 외롭고 힘들어. 누군가 나를 한 번만 따뜻하게 안아줬으면 좋겠다. 그게 너였음 해. 라는 이런 내용들의 메시지였다. 그 마지막 말에 울컥하며 눈물이 났다. 난 이 말에 흔들리면 안 됐고 다시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됐다. 집을 나온 순간 왜 번호를 바꾸지 않았을까? 왜 그 사람들 번호를 차단하지 않았을까? 왜 그 사람들과 확실히 연을 끊지 않았을까? 아직도 부모에 대한 미련, 희망이 남았던 건가? 그 음성 메시지를 듣자마자 미안하다며 펑펑 울었다. 그 순간 나에게 남은 것은 그들에 대한 죄책감뿐이었고 난 또다시 죄인이 되어버렸다. 그렇게 그들이 쳐놓은 거미줄에 천천히 빠져들어 발목부터 묶여버렸고 시간이 지나면 내 온몸을 거미줄로 감싼 후 잡아먹어버리겠지. 그들은 변함이 없었고 어릴 때는 폭력을, 성인이 되어서는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. 다른 집 자녀들과 비교하며 교묘하게 여행비부터 집안 물건 교체,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이복 동생의 교육비와 생활비를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겐 한 푼도 돈을 모으지 못했다며 타박을 줬고 협조하지 않거나 반항을 하면 만취한 상태로 전화를 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. 급기야 죽겠다며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. 아직까지 그들은 내 부모였기에 그 끈을 놓을 수도 놓는 방법도 알지 못했다.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밖에 모르고 자란 나는 그저 그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게 되었고 나 역시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,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했다. 그러나 일에 치이고 그들의 협박과 투정 사이에서 살아가다 보니 두통과 피부병이 오기 시작했다. 난 점점 악바리가 되어갔고 나에게 먼저 다가오지 못하게 벽을 두고 내 사람이라고 생각한 이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이들과 관계를 이어가지 못했다. 악이 없는 친절마저 의심하게 되었고 세상 무서울 것 없이 살게 되었다. 내 세상에서 두려운 것은 부모 말곤 없었기 때문에.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내 나이 30이 되었고 언니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되었다.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여전히 가슴 깊이 남아있었고 10년 넘도록 연락하지 않았던 사이였지만 둘 다 나이를 먹었고 어릴 때처럼 다툴 이유가 없었기에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했다. 하지만 30년 동안 언니 욕을 해왔던 그 여자가